처음 하니까. 예. 내용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그 처음 좀 이제 용어 같은 게 이제 이런 용어 뭐, 그죠? 자주 안 듣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흐름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면 이제 취득세 세율 부분. 예. 이 취득세 그러면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율은 이 취득세는 요겁니다. 표준세율인데 내가 돈 주고 샀다 그죠? 매매로 취득하면은 세금이 4%입니다. 매매는 4%. 알겠죠? 그런데 취득을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정려를 받았으면은 이 경우는 3.5%입니다. 세금이. 예.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은 2.8%입니다. 2.8%. 그리고 보존 등기, 우리 요 보존이라 하는 거는 신축이나 정축. 요거 2.8%. 이 취득세, 표준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매매로 취득하면은 4%, 정려받으면은 3.5, 상속받으면은 2.8. 요거는 신축, 정축을 말합니다. 아셨죠? 신축, 정축은 2.8%입니다. 그런데 매매로 취득하면은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은 3%입니다. 농지는 3%. 정려를 받았는데 요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 영리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그죠?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를 받았을 경우에는 2.8%입니다. 그럼 요게 영리 목적이 아닌 사람, 비영리라 하면은 교회, 뭐 대표적으로 교회, 사찰, 또 뭐 고아원, 양로원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비영리라 하면은,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사찰, 알았죠?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서 기증받았잖아. 그죠? 정려받은 거는 2.8%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는 2.3%만 부과한답니다. 2.3%.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그 공동 소유물을 분할한답니다. 분할. 요 분할은 2.3%입니다. 이게 취득세 표준세율. 예, 요겁니다. 모두 8개죠. 그죠? 매매 4%. 알겠죠?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일반 정려를 받으면 3.5인데 이 정려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하면 2.8. 상속을 받으면 2.8인데 상속 물건이 농지라면 2.3. 요거는 신축이나 정축 2.8.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나눴다 그죠?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지라 하면 농지는 어디까지를 농지로 보느냐 이겁니다. 농지. 요 농지는 밭, 그죠? 전, 논 있죠? 답. 여기다가 과수원, 목장까지가 농지에 들어갑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 알겠죠? 요게 농지입니다. 농지는 전, 답, 과, 목까지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잖아. 그죠? 국세에 가면은, 즉 양도세에 가면은 농지는 전, 답만 농지로 봅니다. 우리가 팔 때 양도세의 농지의 규모하고 범위하고 지방세 범위가 좀 다릅니다. 아셨죠? 취득세에서는 전, 답, 과, 목까지지만은 양도세에 가면은 전, 답만 농지로 봅니다. 요거는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4%죠. 그죠? 그런데 집을 매매로 취득하면은 주택
주택이죠. 그죠? 즉, 이 주택은 뭐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은 요거는 조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 4%에서 이걸 다 받는 게 아니고 좀 깎아준답니다. 그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 주택을 사고 팔 때 가액이 6억 이하면은 세금이 1%만 취득세입니다.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2%입니다. 그 주택의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은 세금이 3%입니다. 요게 주택. 다시. 매매는 우리가 4%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매했거나 상가 건물을 매매하는 모두 4%인데 단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알았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는 1%입니다. 알았죠?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입니다. 그럼 이거는 몇 프로 면제죠? 전체 총 4% 중에서 1% 내고 나면 3% 면제받잖아. 이거는 몇 프로 면제받았죠? 2%. 이거는 1% 면제받았죠. 그죠? 요거는 3% 면제받았습니다. 보세요. 4% 중에서, 그죠? 4% 중에서 3%를 면제받았죠. 4% 중에서 3% 면제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다면은 100분의 얼마죠? 4분의 3이니까 100분의 네? 요걸 우리가 100%로 본다면 4가 100이 되면 3은 얼마 되죠? 그렇죠. 75잖아요. 맞죠? 그죠? 그 우리 법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75%를 감면해 줬다 이랍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이 나옵니다. 75% 감면이라 하지 3% 감면을 안 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몇 프로 감면되었을까요? 그렇죠. 50% 감면됐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몇 프로 감면됐죠? 그렇죠. 25% 감면. 아시겠죠? 이래 감면해 줬구나. 감면이다. 그죠? 감면. 그럼 지금 감면하는 말이 나왔죠. 그죠? 제가 우리 여기 있잖아요. 비과세와 감면. 이건 다른죠. 그죠? 비과세라 하는 것은 요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감면이라 하는 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이지만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감면해 주는 거. 요 감이라는 거는 경감, 좀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걸 우리가 감면이라 합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요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잖아. 이거는 과세 대상이지만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감면, 경감 또는 면제해 주는 거. 그런데 우리 시험 대상은 요거는 시험 대상이지만은 이 규정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만 잠깐 알면 돼요. 이게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규정이. 이 규정은 조세특례 제한법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감면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몇 가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8년 이상 자격농지.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를 팔았습니다. 그죠? 팔면 이거는 100% 면제입니다. 세금이. 만약에 이익이 생겨도 요건 세금 안 내면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에 들어갑니다. 100% 면제. 이런 게 감면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우리 나중에 이제 양도세 할 때 할 겁니다. 대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대토. 예? 예, 뭐 대신 맞습니다. 대신한 토지. 이게 대토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대신 요게 농지 있잖아. 그죠? 요 농지를 내가 농사 지고 있다가 요걸 팔고 인근에 다른 농지 샀다. 요게 대토입니다.
팔고 샀다, 사고 팔았다. 여기 대토. 농지 사고 파는 거. 짓던 농지를 팔고 새로 샀다, 팔고 샀다, 사고 팔았다. 요걸 우리는 1년 내에 사고 팔아야 됩니다. 1년 내에. 요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것도 면제됩니다. 농지예요. 알겠죠? 예. 아, 이런 게 감면에 해당되는구나. 요래 아시면 되고, 요거 차이점 요거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요게 표준세율인데, 이 부분은, 요 표준세율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그죠? 최근 한 5년 동안에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요.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을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야 되죠. 그죠? 뭐, 요거는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매매는 4%, 농지는 3%, 3.5, 2.8. 예, 자, 이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4%다 표현하잖아. 그죠? 4%라는 거는 100분율로 하면은 100분의 4 맞죠? 그죠? 이걸 우리가 1000분율로 하면 어떻게 되죠? 1000분의, 그렇죠. 40이잖아. 1000분의 4 맞죠? 그죠? 만약에 0.2%입니다. 0.2%를 우리가 100분율로 나타내면은 100분의 0.2지만은 이걸 우리가 1000분율로 나타내면은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가 되잖아. 그죠? 하나 내려가면 되니까. 그죠? 예. 우리 세법은 법전에 전부 1000분율입니다. 우리 법에. 세법의 세율 구조는 전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00분율로. 예. 그래, 요렇게 우리 책에도 요래 나오면은 처음에는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4%, 100분의 4, 1000분의 40이라다 보면은, 그죠? 약간 헷갈리죠. 몇 분율을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아, 법전에는 모두 무슨 율이다? 1000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3배를 3배 중과시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3배를 중과시한다 하는 거는 요렇습니다. 100분의 300, 요렇게. 3배. 3배 표현을 법전의 표현 방법이 이랬습니다. 100분의 300. 그런데 50% 하는 거는 100분율로 안 합니다. 이거는 참 1000분율로 안 하고 50%는 그냥 100분의 50이라 합니다. 아, 요런 게 우리 법전에, 법전은 이렇게 1000분율로 되어 있구나. 아시고. 우리 이제 시험에 보면은 요래 나오기도 하고 요래 보이기도 하고 요런데 주로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세율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이제 요게 나오면 1000분의 40 여기 4%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 말이 나오면 여기 0.2%구나. 100분의 3이 나오면 300 나오면 3배. 100분의 50은 50% 정도. 그죠? 요거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그죠? 한 평은 몇 제곱미터죠? 3.3 맞죠? 그죠? 예. 3.3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3058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 하면은 우리는 지금 제곱미터잖아. 그죠? 100평이면 몇 제곱미터죠? 한 평이 3.3058이면 이거 얼마죠? 이걸 우리 이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요걸 반올림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 330이 나오든 331이 나오든 그냥 같은 거다 그래 보세요. 100평 요거는 반올림 안 한 경우고 한 경우잖아. 그죠? 만약에 200평이 나옵니다. 200평 하면 요거 배잖아. 그죠? 얼마죠? 660이나 또는 얼마? 662가 되죠. 그죠? 2. 예. 요 몇 개 안 됩니다. 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5.7평 그죠? 국민주택 그죠? 몇 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그죠? 20평은 몇 제곱미터죠? 67제곱미터. 이렇게. 뭐 이 정도. 한두 개 더 이렇게. 요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제곱미터로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환산하면 20평 요래면 조금 이해하기가 빠르잖아. 그죠? 100평, 200평 하면 여기 제곱미터 요래 된다 하는 정도 아시고.
자, 이제 여기 표준세율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한번 보세요. 중과한다.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하겠답니다. 중과세율. 세금, 요거는 중과세다. 중과세. 이거는 첫 번째, 요 세 가지입니다. 요게 중과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치성 재산. 이런 거는 말하자면은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걸 사면은 세금을 조금 많이 징수하겠답니다. 그럼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사치성 재산이 뭐냐? 별, 꼴, 오선주, 별, 꼴, 오선주. 다시 시작. 별, 꼴, 오선주. 다시 시작. 별, 꼴, 오선주. 별이 뭘까요? 별자, 골은 골프자, 오는 오락자, 선은 선박, 주는 주택. 그렇죠? 별장, 골프장, 요 오락장, 선박, 주택인데 요거 앞에는 고급이 말해 보습니다. 고급.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알겠죠? 예. 다시 자, 시작. 별장, 요거 뭐죠? 골프장, 요거는 고급 오락장, 요거는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걸 취득하면은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하겠다.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세금을 그 기본세율,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 추징하겠답니다. 8%. 8%. 예. 그럼 만약에 보세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별장을 내가 별장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8%면 몇 프로? 12%. 별장을 정려받으면 얼마? 11.5%. 8% 더 하면 되니까. 별장을 상속받으면 10.8. 그죠? 별장 하나 지었다면 10.8. 8% 플러스. 이게 중과세다. 별꼴 오선주. 예? 별, 꼴, 오, 선주. 요럴 요래 외우세요. 표준세율에 8% 중과세 한다. 그죠? 사치성 재산. 두 번째는 수도권, 물론 이건 서울입니다. 그죠?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지 마세요. 수도권에 공장 신정설하면 중과세 하겠답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에 법인, 즉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마세요. 이사 오지도 마세요. 전입하지 마세요. 전입하면 중과세 하겠답니다. 요 경우와 요 경우다. 그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요거는 표준세율의 8%에 아니고 요게 반 4%만 추징한답니다. 4%. 법인을 설립하고 전입하면 요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보세요. 표준의 공장이 플러스 4%잖아.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하고 나서 여기다 곱하기 3배. 이렇게. 알았죠? 요래합니다. 요래해서 중과세 하겠다. 예. 이런 게 이제 왜 이렇게 됐나 이러면은 원래는 이래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목이 있었고 등록세 요래 있었는데 등록세는 등기하는 거잖아. 그죠? 등기. 요 등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하고 하나는 소유권 외에 그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에 내 권리만 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매매. 그죠?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거 말하자면 내 권리만 하는 게 뭐죠? 전세권 이런 거. 임차권, 지역권, 그죠? 이런 게 권리만 하는 거잖아. 요거는 내 거 되는 거죠. 그죠? 매매.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 이게 원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게 취득세와 요 매매 부분을 묶어서 현재는 취득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요 부분이 남아있죠. 그죠? 따로. 요 전세 부분만 따로 요게 등록세입니다. 현재. 요게 등록세인데 범위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 건설업이 있죠. 건설할 때 면허세 있죠. 그죠? 면허. 요 면허세하고 묶어서 요래합니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명칭이 원래는 등록세였는데 여기에 들어왔죠. 면허 부분이. 요 부분은 우리 시험 대상 아닙니다. 그냥 등록 면허세라 합니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따로 있다가 왜 이제 이게 왜 이제 제가 말씀 이겁니다. 원래 요래 있을 때는 1번과 2번이 취득세 중과세고 그 다음에 요거는 1번과 3번은 등록세 중과세 규정입니다. 다시 1번과 2번은 취득세 중과세였고 1번과 3번은 등록세 중과세였습니다. 이게 합치셨잖아. 그죠? 합치고 보니까 세율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딱 떨어지더라 해서 요래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응? 요거는 표준이 몇 프로 플러스 얼마 8 요건 얼마 4 알았죠? 그죠? 요런 게 중과세 규정입니다. 취득세 사치성 재산하고 공장 신정설 법인 주식회사 설립 전입하면은 요런 걸 중과세 하겠답니다. 그죠? 요런 게 중과세 규정. 자, 수도권이라면은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 그죠? 뭐 잘 아시죠? 그죠? 서울하고 저기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예, 뭐 안양시라든가 그죠? 뭐 수원시, 부천시 이런 시지역. 이 지역을 우리는 이 지역을 수도권이라 이라고. 이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과밀되어 있다. 그래서 요 인구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 지역을 우리가 인구 과밀 억제권역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 인구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그죠? 억제할 권역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또 이 지역을 우리는 대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도시. 또 이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이런 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 과밀 억제권역이나 대도시나 수도권은 같은 말인데 저는 저기다가 요래 표현했습니다. 수도권. 알겠죠? 요 지역을 말한다. 알았죠? 요 지역에, 이 지역에다가 공장 설립하지 마세요. 알았죠? 공장을 설립하면 중과세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가 공장을 설립하면 중과세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서울에 과거에 구로공단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디지털 단지지만은 구로공단, 뭐 인천의 수출산업공단, 이런 공단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야 되잖아. 그죠? 이런 공단 지역은 중과세 안 합니다. 공단 지역은. 그죠? 공단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야 되니까, 예? 지역은 중과세 안 하고. 자,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경기도 의정부에서 내가 공장을 하고 있다가,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 문을 닫고 안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공장을.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문을 닫고 안양으로 이사 왔다.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전체로 봐서는 공장이 안 늘어났잖아. 그죠? 요걸 없애버리고 이리 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공장을 하고 있다가 인천으로 가도 중과세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 하다가 서울로 들어가면은 요걸 공장을 폐쇄하고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자, 보세요. 공장을 하던 공장을 문을 닫고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중과세가 아니지만은 단 예외가 있다. 그죠?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들어갔다. 요 서울 지역 밖에서 요리 들어가면 요거는 중과세 한답니다.
또 하나 빌려서 하던 사람이 공장을 빌려서 하던 사람이 임차 주인한테 공장을 돌려주고 그 공장의 직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장을 설립했다면은 이거는 주인한테 돌려주고 자기가 또 새로 차렸으니까 공장이 두 개 됐죠. 이거는 중과시합니다. 그래서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빌려서 하던 자가 요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내에 공장을 이전하면 요거는 중과시 하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을 바꿨다. 업종 변경 이런 거는 중과시하면 안 되겠다. 그죠? 세 번째는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내가 승계받았답니다. 공장이 안 늘어났죠? 이런 거는 중과시 안 한다. 그래서 공장을 옮기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승계취득은 중과시 안 하되 단 이전이라 하더라도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중과시하고 빌려서 하던 자가 공장을 2년 내에 옮기는 거 이것도 중과시합니다. 아시죠? 요게 바로 수도권의 공장 신정서를 위한 거. 예, 그 다음 수도권의 법인, 요 법인 설립, 전입,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전입해도 인구가 또 많이 유입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인구를 과밀 억제권력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요런 경우가 중과세 대상. 그럼 요거다. 그죠? 예, 딱. 그건 표준세율, 중과세율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뭐죠? 응? 다음 뭡니까? 아까 외워놨잖아. 비과세. 그죠? 표준세율, 중과세율 다음 뭐였죠? 비과세. 비과세. 응?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요 비과세는 국가기관이 취득했다. 국가에서 취득했다. 세종시청에서 취득했다. 이런 거는 과세할 수 없잖아. 그죠? 과세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임시건물 이런 거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알았죠? 이런 거 모델하우스다. 이거는 1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1년 초과, 1년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는 신탁재산, 이런 거. 신탁이 뭐죠? 맡긴 거잖아. 그죠? 내가 맡아 있는 재산,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답니다. 신탁재산. 예. 이건 샀는 거 아니,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잠깐 내가 맡아 있는 거니까. 부탁받고 맡아 있는 거니까 이런 과세 안 한다. 네 번째는 환매권 행사를 합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 요것도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수 이런 것도 과세 안 한답니다. 개수. 개수가 뭘까요? 고쳐서 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수리. 예. 개수 나오면은 아 수리구나. 알았죠? 요거는 수리 말은 수리하는 거. 알았죠? 수리하는 거. 비과세는 요래 5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요런 신탁재산입니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신탁.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신탁한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라 요래 부르고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하겠죠. 그죠? 이 이제 재산을 우리가 위임하면서 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입니다. 갑이 을한테. 예. 갑이 을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죠? 그럼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면서 등기 원인을 신탁 등기로 합니다. 신탁의 등기. 등기 원인을. 그럼 이 사람은 잠깐 맡아 있으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세금 없다. 왜? 자기 거 아닌데 뭐. 그죠? 소유권은 넘겨받았지만은 잠깐 맡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에
요 신탁 등기 없이, 요 등기 없이 만약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이거는 세금 과세해야 되겠죠. 과세합니다. 이걸 뭘 아느냐? 뭐 여러분 이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걸 우리는 명의신탁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명의신탁. 요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요게 그죠? 무효가 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요거는 정료로 봐버립니다. 명의신탁은 정료로 간주해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알았죠? 예. 요게 신탁재산이다. 다음 네 번째는 요거 보세요. 환매권 행사 했잖아. 그죠? 환매 요게 들어봤으면 무슨 말이죠? 환매. 요 말은 들어봤죠? 환성. 환성은 차 갈아타는 거잖아. 그죠? 환성하면은, 환하면은 다시 뭐 하는 거죠? 성차. 다시 갈아타는 거, 성차. 환매는 뭘까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그걸 환매라 이랍니다. 다시 사고 파는 거, 환매. 자, 요런 땅이 있는데 보세요. 요런 땅이 있습니다. 요런 땅이 있는데, 내 땅이 도로가 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기 수용됐다. 그죠? 내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보상금 받죠? 땅이 수용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 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로가 이렇게 난답니다. 이렇게 났으니까 요 땅이 도로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원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죠. 원 소유자가 넘겼던 땅, 즉 팔았던 땅을 다시 취득합니다. 취득하면은 취득세 내야 되잖아. 이때 요걸 우리 환매라 이랍니다. 이때 요 세금 비과세. 에? 요거 다시 매수하잖아. 그죠? 취득하는 요거 우리 환매. 요런 걸 환매권 행사라 이랍니다. 요런 경우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여기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환매권 행사. 개수는 수리하는 거, 요런 게 취득세 비과세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다시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요거 비과세. 요게 비과세다. 예? 취득세 비과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과세까지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았는 게 뭐죠? 이제, 예? 납부. 그죠? 납부만 이제 끝나잖아. 그죠? 지금까지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세율에 와서 표준 세율, 중과세율, 그리고 비과세. 알아봤죠? 그러면은 비과세는 세금 안 내고, 그죠? 요 표준세율과 중과세는 세금 내야 된다.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이거죠. 그죠? 언제까지? 응? 납부. 세금을 납부한다. 납부. 예. 납부를 합니다. 세금은, 그럼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냅니다. 알겠죠? 60일 내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는데 60일 내에 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 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가산세는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되고 요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요거는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죠? 과소는 10%, 불법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3%. 요게 가산세 규정. 다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 안 했습니다. 그죠? 무신고는 20%,
과수 신고하면은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3. 이게 가산세 규정. 그럼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는데 60일 내에 안 내면 이런 간세 보가 된다. 그죠? 단 여기서 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요 60일이 지나고 1개월 요 사이에 이 기간을 우리는 법정 신고 기한이라 합니다. 법으로 정해놨잖아. 그죠? 요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거. 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에 요 사이에 신고한다. 요 사이에 자진해서 신고하면은 50%를 감면해 주겠답니다. 요 날짜가 지났지만은 요 1개월 요 사이에 신고하면은 50%를 감면해 주는데 요걸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요거 몇 프로? 10%. 알겠죠? 그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다 내야 되고 요거 무신고만 50% 감면해 준답니다. 요 날 지나버리면은 20%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10%입니다. 알았죠? 요 사이에 하면은 요런 제도가 있구나. 이걸 뭐라 한다? 기한 후 신고. 알았죠? 그죠? 기한 후 신고. 요게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죠? 60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 내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이거는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줍니다. 6개월. 알았죠? 상속은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내에 내면 돼요. 6개월. 알았죠? 그 상속인이 만약에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그럼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9개월까지. 요게 취득세 신고 납부 원칙. 요 내용.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그죠? 상속은 얼마? 6개월. 그리고 요 1개월 내에 뭐가 있다? 요걸 요 사이에 자진 신고하면은 50% 빼주겠답니다. 알았죠? 요거 50% 감면해 준다. 알겠죠? 그죠? 이런 게 가산세 규정이구나. 가산세. 예. 요게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원칙. 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또 있잖아. 그죠? 요 예외가 두 가지 나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예. 요게 뭐냐 보세요.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다. 아까 제가 요 말씀 드리잖아. 그죠? 보세요. 임시 건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는 1년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원칙은 비과세인데 이걸 1년 내에 철거 안 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과세되잖아. 요런 경우, 특별한 경우죠. 그죠?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하나는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됐답니다. 중과세. 즉 이런 거잖아. 그죠? 여기 말하면은 세종시에 있던 주식회사를 수도권의 서울에다가 이사 갔습니다. 서울로 전입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됐죠? 중과세 돼버리잖아. 그죠? 이런 거. 알겠죠? 예. 이런 게 바로 중과세 돼버립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특별한 경우죠. 그죠? 이런 특별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부과될까요? 가산세. 요걸 안 하면은 또 가산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가산세. 요거 하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보세요.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이나 토지를 샀다. 그죠? 사고 나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습니다. 매각.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답니다. 신고 안 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가산세가 80%를 추징하겠답니다. 엄청 크죠, 그죠? 80%입니다. 몇 프로? 80%. 이걸 우리는 중가산세라 이랍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80% 바로 뭐가 된다? 중가산세. 이걸 우리는 일반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그냥 가산세를 하기도 하고, 요건 이제 중가산세라 이랍니다. 무거울 중에 서서. 예. 신고 안 했다, 그죠? 신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납부도 안 했겠죠. 그죠? 납부도 안 했을 거고, 등기도 안 했겠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 80%를 추징하겠답니다. 80%.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에 샀습니다. 1억에 샀다가 이걸 내가 얼마에 이거 신고 안 하고 팔았는데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 1억에 샀다가 1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신고 안 하고 팔았습니다. 80% 가산되죠. 이 80%가 얼마일까요? 돈이 얼마일까요? 4천, 여기에 5천만 원 남았는데 80%. 이 5천만 원 남았는 거는 양도세잖아. 양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세죠? 취득세. 이거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죠? 그럼 80%가 얼마일까요? 내가 뭐를 묻는지는 알겠죠, 그죠? 1억에 샀다가 내가 신고 안 하고 팔았는데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80% 중과산세가 부과되면은 요게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얼마냐? 80%가 얼마냐? 예? 네? 8천? 1억짜리서도 뭐 8천만 세금 내버리면 너무 많잖아. 그죠? 예, 보세요. 우리가 취득을 하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 몇 프로죠? 매매는 몇 프로죠? 4%잖아. 그죠? 요 4%의 80%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80%라는 거는 몇 프로? 3.2%. 3.2% 요게 중가산세입니다. 원래는 1억에 4%면은 400만 원 낼 걸 32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400만 원 낼 걸 요 320만 원 보태 가지고 720만 원 내야 됩니다. 요걸 뭐라 한다? 중가산세. 이게 80%만 덩치는 큰데 실제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4%의 80%입니다. 여기에 80%. 알았죠? 그런데 법에는 요래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중가산세 몇 프로? 80% 요렇게. 아시죠? 요 금액의 80%구나. 요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1억에 샀다가 우리가 1억 5천에 팔았으면 5천 남았죠? 이거 신고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팔았으니까 미등기잖아. 그죠? 이거는 양도세는 몇 프로 내야 되겠죠? 70% 내야 됩니다. 얼마? 3,500만 원. 이거는 양도세. 미등기 양도. 여기에 70%니까. 5천만 원에 70%니까 3,500만 원입니다. 요거 낼 때는 물론 10% 더 내야 됩니다. 3,850만 원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5천만 원 남았다가 3,850만 원 내야 되죠. 이거는 미등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예, 양도세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경우는 취득세에서 이렇게 중과세가 되고 양도세에서는 미등기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납부. 자, 끝났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핵심 되는 거는 뼈대 아웃라인은 이제 다 해죠. 그렇죠? 예. 흐름. 자, 한번 보세요. 네? 예. 예. 예? 네.
예.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1억에서 1억 5천에 팔았는데 그 위에 이제 이게 과세권이 알았잖아. 그죠? 지금 요 취득세 중과산세가 80% 여기 얼마냐 알아봐 한 거잖아. 그럼 요때 이제 우리는 요거는 취득세 했으니까 여기에 4% 낼 걸 여기에 80%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에 80%라는 거는 결국은 요게 3.2잖아. 요게 중과산세 내고 양도하면서 미등기로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또 미등기 양도네 이거 또 내야 되지. 그렇죠. 예. 안 팔았으면 이거 안 나겠지. 팔았으니까 둘 다 내야 되잖아. 그죠? 샀을 때 신고 안 했으니까 요거 가산세 내야 되고 팔았으니까 양도 또 내야 되고. 그렇죠. 안 팔았으면은 요건 안 되겠지.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정리를 보면은 이래 됩니다. 그죠? 자, 쭉 보세요. 취득의 개념, 저런 거다. 그죠? 과세 대상,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조금 이제 좀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고 좀 용어도 좀 생소하지만 일단 흐름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과표 세율을 이래 되고 중과세율 그리고 비과세, 그죠? 그리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래 합니다. 그죠? 보세요. 지금 1월달이잖아. 그죠? 1, 2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입문과정이 이렇게 한번 돌아가고, 그럼 3, 4월 또 합니다. 똑같은 또 반복이잖아. 학원은 계속 반복합니다. 2달 과정. 2달에 끝납니다. 물론 이제 세법 과정 2달이지만은 이제 격주로 옵니다만은 끝나고 5, 6월 달에 또 반복합니다. 반복. 또 하고 7, 8월에 가면은 이제 이때는 뭐 하느냐 이러면은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집 풀이하고 그 다음에 9, 10, 10월 달에 시험이잖아. 그죠? 10월 20 며칠이죠. 아마 요때는 뭐 하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0문제 모의고사 시험 보고 풀이하고 이게 이제 계속 합니다. 과목마다. 그래서 요때 하는 게 요 5, 6월 달에는 보면은 요때는 학원마다 약간 다른데 기본서로 한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약집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약집. 예. 그 이제 아시죠? 그죠? 요약해서 그걸 또 설명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기본서 과정이고 기본서를 2번 하거나 3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번 하고 요약집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고 40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의 뭐 하고만 거의 비슷합니다. 요 과정이 그래서 이런 과정이 또 반복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시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 여러분들이 결석만 하고 오시면 처음부터 합격합니다. 합격은 처음은 좀 어렵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한 50% 이해했다. 그죠?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한 30%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20% 반복해서. 그 이걸 제가 앞으로 몇 번 할 거냐? 제가 아마 한 20번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이거. 설명을. 이거 할 때 하고 또 이거 할 때 또 하고 문제 풀 때 또 할 거고 이거 할 때마다 또 할 거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립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이잖아. 그죠? 처음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좀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좀 이해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해하시고 뭐니 처음 한 손에 배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좀 반복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 학원 과정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이걸 합니다. 자, 일단 세법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론에 그죠? 취득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취득세 부분에 이 취득의 형태 이런 거다. 그죠? 이게 아까 신축 이런 건 무슨 취득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시. 그죠? 원시. 이거 무슨 취득? 성계. 이거는 의제. 그죠? 이거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잖아. 그죠? 요 14개를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데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 이거 항구 이름이다. 부산항, 그죠? 부산항, 인천항, 여기는 차기항. 예?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 도다리 알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요래 여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다시 시작.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다 이거잖아, 그죠? 요게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시험 나온다면은 다음 중 열거된 거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만 열거된 거 아닌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예?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알았죠? 여기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죠? 요 핵심. 응? 과세 표준. 요거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을 보면 조금 제가 보충할 거 말씀드릴 겁니다. 예. 책을 한번 보세요. 68쪽입니다. 68페이지. 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그죠?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둥치가 있고 이런 가지가 있잖아. 그죠? 예, 이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요 나무 둥치 요거. 이게 이제 뼈대잖아. 그죠? 여기에서 시험에 거의 70 내지 80%가 출제됩니다. 이 부분 요거 정리하고 조금 보충 요거 이제 가지치기 우리 100% 다 100점 맞아야 되니까 하는데 요 부분이 뭐냐 제가 칠판에 해드리는 거 여기 요겁니다. 알겠죠? 칠판에 해드리는 요게 요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보충하는 게 이제 가지치기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보충할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고 책에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예. 좀 쉬다 할까요?